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오늘 직접 생산 확인 위반 사례에 대해서 강의를 맡게 된 법무법인 진운의 김기수 변호사라고 합니다. 중소기업 중앙에는 직접 생산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의 직접 생산 이행 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직접 생산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직접 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판로지원법 규정을 바탕으로 해서 직접 생산 위반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직접 생산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법률은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입니다.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은 직접 생산 위반 사유를 열거하면서 위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생산 확인을 취소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규정된 직접 생산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호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 확인을 받은 경우, 두 번째로는 생산 설비의 임대, 매각 등으로 제9조 제2항에 따른 확인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셋째,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 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직접 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 네 번째로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 기준 충족 여부 확인 및 직접 생산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거부한 경우,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구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다섯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직접 생산 위반 사례를 법률 각 조항별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먼저 첫 번째 사례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 확인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 생산 확인이 취소가 되고 향후 1년간 새로운 신청이 제한되게 됩니다. 이 사례는 직접 생산 확인을 받을 당시 중소기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문제가 있어서 직접 생산 확인이 취소가 되는 사례입니다. 먼저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는 위조된 납품 실적 증명서를 통해 직접 생산 확인을 받은 사례인데요. A사는 협찬물 처리기 납품 실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찬물 처리기 납품 실적이 있는 것처럼 실적 증명서를 위조하여 B 제품에 대한 직접 생산 확인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와 같이 허위의 납품 실적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직접 생산 확인 실태 조사를 받을 당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을 받았다라는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사례로서는 허위 서류 제출, 생산 시설, 생산 인력을 임시로 옮겨 배치하여 직접 생산 확인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 A 공장에서는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 발급을 위한 실사를 받음에 있어서 Z 소유 검사 설비를 A가 보유하고 있는 검사 설비인 것처럼 관련 사료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또 Z 공장에 있는 Z 소유 생산 시설을 A 공장으로 옮겨 임시로 배치하였으며 A의 종업원들이 마치 상시 근무하는 것처럼 공장에 위치하게 해서 A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처럼 실태 조사를 받은 사례입니다. 결국 이 사례는 A가 직접 생산 확인 발급을 위해서 Z 소유의 생산 시설을 A 소유인 것처럼 임시로 옮기고, 또 관련 서류도 A 소유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해서 제출하고, 상시 근무하지 않는 종업원들이 마치 상시 근무하는 것처럼 배치하는 등 직접 생산을 위한 실태 조사 당시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 사례는 이와 같이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해서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음으로써 판로지원법 제35조 제2항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 그런 사례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는 생산 설비의 임대, 매각 등으로 인해서 확인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중기간 경쟁 입찰에 참여하거나 30일 이내에 직생 확인 증명서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해서만 직접 생산 확인을 취소하게 되고요.
향후 6개월간 새로운 신청이 제한되게 됩니다. 먼저 사례 소개에 앞서서 법 제11조 제2항 제2호 위반 사유의 의미를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에는 판로지원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생산설비 기준 등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확인 기준에서 정하는 확인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법 제11조 제2항 2호의 위반 사유 같은 경우에는요,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았던 중소기업자가 생산시설 임대나 매각 등으로 인해서 확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적법하게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았던 중소기업자가 그 이후에 발생한 후발적인 사유로 인해서 판로지원법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확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때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반납을 하여야 합니다. 이런 내용은 판로지원법 제11조 제4항과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결국 직접 생산 발급 이후에 후발적으로 확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무조건 직접 생산 확인 취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유가 발생한 상태에서 경쟁 입찰에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30일 이내에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생산 확인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소기업자가 후발적으로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미충족하게 된 경우에는 경쟁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30일 이내에 직생 확인 증명서를 반납해야 되고요. 다시 확인 기준을 충족한 이후에 직접 생산 확인을 신청해야지만 직접 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관련된 사례를 보시면 생산시설 일부 매각의 경우가 처음에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A사는 직접 생산 확인을 받은 후에 신청서에 명시하였던 생산 공장의 생산시설 중 일부를 타사에 매각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확인 기준에서 정한 생산시설 기준이라는 항목을 후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사유가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경쟁 입찰에 참여하거나 30일 이내에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반납하지 않게 된다면 직접 생산 확인 취소를 받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사례로는 동일 소재지의 복수 공장이 있게 된 사례인데요. B사는 직접 생산 확인을 받은 후에 공장을 분할해서 일부 면적을 타사에 임대하였고 격벽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장 분할이 되고 일부 임대된 부분이 더 이상 B사의 생산시설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생산시설 기준을 또 후발적으로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런 사유가 발생하게 된 이후에 중소기업자가 경쟁 입찰에 다시 참여하였다거나 아니면 30일 이내에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중소기업 중앙에 반납하지 아니하였다면 직접 생산 확인 취소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 경우에도 직접 생산 확인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사례는 근로자의 퇴사를 들 수 있는데요. C사는 직접 생산 확인을 받은 후에 경기 불량으로 일부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확인 기준에서는 생산 인력을 확인 기준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생산 인력이라는 기준을 후발적으로 미충족한 것에 해당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중소기업자가 경쟁 입찰에 참여하거나 다시 30일 이내에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반납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직접 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청 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직접 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 생산이 취소가 되고요. 향후 6개월간 새로운 신청이 제한되게 됩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직접 생산 확인 취소 사례가 여기에 해당하게 되고요.
따라서 직접 생산 확인 취소 처분으로 인한 취소 소송과 같은 행정 소송의 경우도 대부분 이 사유를 이유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사례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법이 정한 직접 생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판례를 토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판례는 직접 생산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직접 생산의 의미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확인 기준에 따른 생산시설을 모두 구비한 채 필수 공정에 관한 한 이를 전부 또 직접 수행하여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유사하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하청생산 납품을 하였다는 것은 곧 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 확인의 기준에는 필수 공정마저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중소기업자가 필수 공정을 전부 또 직접 수행해야지만 직접 생산에 해당하게 되기 때문에 필수 공정의 일부라도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직접 생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결국 직접 생산 위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확인 기준 별표 2의 경쟁제품별 세부 직접 생산 확인 기준에서 정한 필수 공정을 전부 또 직접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사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는 타사에서 필수 공정의 일부를 수행한 사례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판례를 보면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은 판세 제품의 제재 공정을 필수 공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인데요. 여기서 A사가 직접 제재 공정을 이행하지 않고 이미 제재 공정이 맞춰진 목재를 수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에 수요기간에 납품한 사례입니다. 이와 같이 A사가 직접 수행한 공정은 필수 공정 중 일부인 가공 공정일 뿐이고 필수 공정인 제재 공정을 직접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직접 생산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례입니다. 결국 필수 공정의 일부를 다른 회사에서 수행하였기 때문에 중소기업자가 필수 공정의 다른 나머지 일부를 직접 수행하였더라도 직접 생산 위반에 해당하게 되고요. 결국 직접 생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체 필수 공정을 그 중소기업자가 직접 수행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는 생산 설비 고장으로 타사 생산 완제품을 구매하여 수요기간에 납품한 사례인데요. 사례를 보시면 생산 설비 고장으로 납품 지연이 우려되자 다른 회사에서 생산한 완제품을 구입하여 납품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서 판례는 중소기업자는 필수 생산시설의 유지 또 관리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생산시설에 고장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조달청과 수요기관에 그러한 사실을 알려서 양해를 구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어야 마땅하다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중소기업자가 생산시설의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서 중소기업자가 다른 업체 생산 완제품을 납품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명시한 사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생산 설비를 유지 관리할 책임도 그 중소기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생산시설 고장이 있는 경우에도 미리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고 그러한 이유만으로 생산시설의 유지 관리를 못한 책임이 정당화될 수가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직접 생산 확인을 받은 생산 공장이 아닌 다른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를 보면 A사는 B, C, D 공장을 생산 공장으로 해서 직접 생산 확인을 받았는데요. A사가 수요기간에 납품한 물품 중 일부는 직접 생산 확인을 받지 않은 E 공장에서 생산한 것이었습니다. 중소기업장 경쟁제품 확인 기준을 보면 제10조에서 생산시설은 직접 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한 생산 공장의 설비에 한하여 인정하고 세부 품목별로 제시된 시설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결국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는 그 중소기업자가 신청한 생산 공장만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결국
이 공장에 대하여 직접 생산 확인을 받지 않은 이상 그 중소기업자가 이 공장을 임차하여 제품을 생산하였더라도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사례입니다.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의 생산 시설 항목이 최소 규모 또는 용량 또는 수량을 정하고 있고 그 최소 범위를 넘어서는 생산 시설을 갖추어야만 필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판례는 필수 공정 수행을 위한 생산 시설을 별도로 구비해서 필수 공정을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보시면 A사는 필수 공정인 절단 공정을 수행할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요. 그 필수 공정을 다른 업체에 하도록하였는데요. 이에 대하여 A사는 절단 공정 수행을 위한 생산 시설은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의 생산 시설 항목에 필수 생산 시설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산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고요. 결국 절단 공정을 외주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주장을 하였는데요. 이에 대하여 판례는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의 필수 공정을 모두 이행하여야만 직접 생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필수 공정의 일부라도 직접 수행하지 않은 것은 하청 생산 납품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이 판례의 취지를 보면 생산 시설 항목은 직접 생산 확인을 위한 최소 기준을 정한 것일 뿐이고요. 직접 생산 이행 여부의 판단은 필수 공정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자가 필수 공정인 절단 공정을 위한 생산 시설을 보유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보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제작 가능한 제품을 직접 생산할 수 있다면 그 시설을 갖추지 않고 나머지 직접 생산이 가능한 부분만 직접 생산을 해야 된다라는 판례의 내용이고요. 그 위에 필수 공정인 절단 공정이라는 필수 공정을 하기 위해서 다른 생산 시설이 또 필요하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생산 시설을 이 중소기업자가 갖추고 필수 공정인 절단 공정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접 생산 위반 여부는 생산 시설 기준이 아니라 필수 공정을 전부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사례인데요. 이 사례는 일부 필수 공정을 이행하지 않은 직접 생산 위반 행위가 있은 후에 고시가 개정되어서 그 고시가 필수 공정에서 제외가 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그렇다 하더라도 직접 생산 확인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를 보시면 A사는 제품의 필수 공정을 타사에 의뢰해 하청 생산해서 직접 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후 고시가 개정돼서 그 문제가 있었던 필수 공정이 외주 가공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판례는 고시 개정은 제품별 환경 기술 등의 변화를 반영하고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도출되었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처분 이후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확인 기준이 위법한 규정이었다고 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즉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고시를 적용해서 직접 생산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요. 이후에 고시가 개정되었더라도 기존 위반 행위로 인한 직접 생산 확인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여섯 번째 사례로 이 사례는 협동조합이 조달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된 사례인데요. 그 사례에서 조합 원사가 물품 계약 특수 조건에 따라 조합과 동일한 계약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요. 이런 경우에도 조합 원사인 중소기업자는 그 배정받은 물량에 따른 물품을 직접 생산해서 납품할 의무가 있고요. 다른 조합 원사가 직접 생산한 완제품을 자신 명의로 납품하게 되면 이건 역시 직접 생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례를 보시면 땡땡 협동조합은 A사와 B사를 조합 원사로 두고 있습니다. 이때 땡땡 협동조합이 주체가 돼서 물품 조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입찰 당시에는 각 조합 원사 사이의 입찰 비율을 정하였고요. 이 계약의 특수 조건에서는 각 조합 원사가 계약 상대자인 조합과 동일한 계약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A사는 지분율에 따라 미리 배정받은 물량을 자신이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납품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조달청과 수요기관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다른 조합원사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자신의 명의로 납품하는 것은 직접 생산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사례는 협동조합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조합원사가 계약 특수 조건에 따라 동일한 계약 이행 의무가 있다라는 사례가 되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지분율에 따라 배정받은 물량을 직접 납품을 해야 되고 다른 어떤 사전 동의가 없는 이상 그 조합 안에 있는 다른 조합원사가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직접 생산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한 또 판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7번째 사례를 보겠는데요. 이 사례는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서 다른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납품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저희가 행정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많이 또 문제가 되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직접 생산을 위반한 중소기업자들이 수요기관에서 중소기업자한테 기존 계약 내용하고 다른 제품 납품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견적을 요구하면서 다른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납품할 것을 이렇게 요구하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에 관해서 판례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경쟁제품 조달 계약의 계약 당사자는 중소기업자와 조달청장이고 수요기관은 수익자의 지위에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익자라는 것이 결국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받는 자라는 의미만을 갖고요. 이거는 계약 당사자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수요기관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가 아닌 수요기관이 임의로 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가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경우에 계약 당사자가 수요기관으로부터 기존 계약 내용과 다른 요구를 받거나 다른 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납품할 것을 요구받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계약의 당사자인 조달청에게 미리 이걸 통지하고 수요기관의 요구에 응하여야 되는지를 문의를 해야 됩니다. 결국 이렇게 계약 당사자가 아닌 수요기관이 임의로 요구한 바에 따라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중소기업자는 직접 생산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 기준 충족 여부 확인 및 직접 생산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거부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실제로 적발된 위반 사례라든가 이에 관한 판례가 뚜렷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일반적인 명확한 판단 근거가 현재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어떤 일반적인 법률 해석론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위반 여부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 법 제11조 제2항 4호의 위반 사유에 대해서 보면 일단 조사 거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조사 거부냐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것이 조사 거부의 행동인지를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요. 단순히 조사 대상인 중소기업자가 조사를 위해서 일부 제출을 조금 소홀히 했다거나 아니면 좀 지연했다거나 이런 소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단순히 조사 거부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조사 거부에 해당하려면은 이 중소기업자가 적극적으로 조사를 거부하려는 태도가 있었는지 이런 경우를 살펴봐야 할 텐데요.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보려면은 중소기업자의 좀 의도성이 좀 드러나는지 이런 경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중소기업자가 조사를 거부할 의도로 실태조사원의 방문이나 접근을 차단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차례 조사 요구가 있었는데도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의도적으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다거나 위조된 자료를 제출한다거나 이런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어떤 조사를 좀 거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런 경우가 보인다면 조사 거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조사 거부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이제 직접 생산 위반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조사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따라서 직접 생산 위반에는 해당을 하지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과연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도 또 어느 정도 해석론적으로 판단 기준을 좀 정해야 될 텐데요. 이것과 유사한 어떤 다른 대법원 판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당한 사유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거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이런 조사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그 조사 거부를 한 중소기업자가 당시 이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라는 점이 좀 어느 정도 밝혀지는 그런 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런 거는 조금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당시 상황에 맞추어서 그 조사 거부를 한 중소기업자에게 어떤 불가피한 탓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 이게 어떤 그 민사나 형사에서 고의나 과실 이런 개념과는 조금 더 다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조금 불강력적인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행정적인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판로지원법을 규정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직접 생산 위반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고요. 어떻게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좀 유익한 강의 내용이 되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예, 모든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 진훈 김기수 변호사였고요. 예,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